내가 일하는 놀이공원에 나오는 괴물 중 절반은 정규 직원이 아니야. 어젯밤 소동을 애써 뒤로하고 새벽녘에 잠을 청했지만 전혀 잠이 오지 않았어. 해가 이미 중천에 걸린 오전 10시경 데일이 내 방에 왔어. 억지 웃음을 보이며 들어오는 그 얼굴을 보자니 딱 봐도 자신 있다고 믿게 만들려는 것 같더라. 역시 잠을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어. 준비됐어요? 데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 침을 꼴깍 삼키고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 하기 싫어요. 알아요. 데일이 내 말에 화답했어. 평소와 다르게 뭔가 이상했어. 마치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난 사람 같을까? 찡그린 얼굴 탓에 그 갈등이 매우 심해 보였어. 이 집에 온 이후 이 일가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게 신뢰를 주지 못했어. 내가 아는 바는 브리지트가 말했던 것과 같아. 데일의 가족은 나를 그들에게 넘길 거야. 사실 브리지트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워린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어도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주 짧은 순간 워린이 죽었다고 확신했거든. 그 몇 초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데일이 여전히 내게 진실만 말해주기만을 바라는 중이야.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굳이 나를 속일 이유는 없다는 태도였거든. 몸을 일으켜서 침대를 빠져나왔어. 데일이 내게 고갯짓을 하더니 문을 잡고 기다렸어. 권총을 챙기고 목에 로켓을 걸고 그에게 향했어. 워린은 부엌에 있어요. 데일을 따라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심장이 터질 듯 두근대고 속이 이상하리만큼 붕 떠서 꼭 취했거나 멀미가 난 느낌이었어. 브리지트, 딘, 릭과 베티가 거실에 서 있었어. 브리지트가 내게 미안한 듯 눈빛을 보내더라.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해요. 조심하고요. 내가 지나갈 때 브리지트가 속삭였어. 고개를 끄덕이고 벽을 돌아 부엌을 내다봤어. 미첼이 앞에 우유 한 잔을 두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 뭐지? 왜 미첼의 모습을 하고 있어? 미첼의 듬직한 체형, 짙은 갈색 머리에 큰 얼굴까지 완벽히 재현해냈어. 순간 끔찍한 생각이 날 스쳤어. 가까스로 불안감을 삼키고 부엌에 한 발 내딛었어. 내가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워린의 고개가 나를 향해 꺾이더니 시선이 내게 날아들었어. 그 모습에 난 뒤에 서 있던 데일을 쳐다봤어. 데일이 건성으로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짓더라.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어. 미첼의 모습을 한 그 녀석은 내가 다가갈 때까지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그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맞은편에 앉을 때까지 기다리더라고. 잠시 숨을 참았어. 감히 그의 눈빛을 거부할 수 없었고 입도 뗄 수 없었어. 워린이 접시에 놓여있던 빵 한 조각을 들어서 한 조각 떼어내는 모습을 지켜봤어. 그는 작은 조각을 떨어뜨리고
다시 남은 빵을 반으로 쪼개버렸어. 그의 눈은 그 순간에도 나만을 향하고 있었지. 뭐라도 말해보려고 입을 열었지만 까마귀 울음소리에 가까운 소리만 나올 뿐이었어. 워린이 그 끔찍하고 부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을 땐 차라리 잘 됐다 싶기까지 했다니까. 리아, 추워? 아니라는 짧은 대답조차 나오지 않았어. 대신 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고개를 저었어. 확실해? 추우면 말해도 돼, 리아. 안 추워. 그러자 가소롭다는 듯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 이상하네. 방금 몸을 떠는 걸 봤는데. 그리고 다시 침묵. 워린이 다시 빵을 한 조각 집더니 검은 이빨 뒤로 넣었어. 그러고 보니 워린이 음식물을 직접 섭취하는 건 처음 보는 거였지. 그는 재빨리 다른 조각을 들고 반으로 갈랐어. 미첼에게 무슨 일 있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어볼 수 있었어. 죽은 사람의 몸을 쉽게 취하는 것만큼 산 사람의 몸도 취할 수 있어. 미첼 괜찮냐고 물었잖아. 그러자 워린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 괜찮아. 힘겹게 침을 넘기고 말했어. 미첼 모습으로 있는 거 보기 불편해. 그러자 워린이 눈썹을 치켜 세우더니 천천히 얼굴을 뒤틀기 시작했어. 입이 귀까지 찢어진 듯 턱이 엄청나게 벌어지더니 시커먼 치아를 드러냈어. 동시에 검은색 침이 턱을 타고 흘러나왔지. 그의 눈이 점점 작고 가늘어지더니 어디에 베인 것처럼 얇아졌어. 손가락은 점점 길고 얇아졌고 손톱이 날카로워지면서 손보다는 날카로운 야생의 발톱에 더 가까운 모습이 되었어. 미첼의 머리카락을 따라 만든 짙은 갈색 머리는 새하얗게 바뀌었어. 피부는 또 어찌나 하얗게 변하는지 거의 잿빛에 가까워졌고 그 아래로 펄떡이는 혈관까지 다 드러났어. 이번에도 워린이 입고 있던 옷이 푹 꺼지면서 비쩍 마른 몸매를 드러냈어. 이번에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 요즘 사람들이 스킨워커라고 하면서 그린 그림과 많이 닮았는데 그보다 더 사람에 가까웠어. 하지만 위협적인 느낌은 여전했지. 그게 심호흡하고 두려움을 감췄어. 하지만 그러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지. 그와 시선을 마주하면 할수록 온몸의 털이 바짝 서는 느낌이었으니까. 나한테 화났어? 이번에도 겨우 두려움을 이겨내고 물었어. 그러자 워린이 고개를 저었어. 네가 날 공격한 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 역시 강제로 했던 거니까. 넌 참 쉽게 사람을 믿지. 참 사랑스러워. 하지만 멍청한 놈들의 말은 그만 듣는 게 좋아. 그런 성격이 예전에도 드러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군. 그의 말투를 듣자니 너무 소름이 돋았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의도적으로 느리게 질질 끌리듯 나왔거든.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도. 그러자 월인이 내게 옅은 미소를 보냈어. 있어. 네가 여기서 뭘 하는 건지 알고 싶군. 넌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탐욕스럽고 남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자들과는 다르지. 저들은 언제라도 너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알고 있나? 침을 꿀꺽 삼키고 로켓을 잡았어. 무릎에 둔 권총이 허벅지를 짓누르는 기분이 들었어.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하도록 해. 그 로켓은 이제 벗지 그래. 월인이 내게 말했어. 싫어. 내가 왜 저 사람들 대신 너의 말을 믿어야 하지? 내가 가끔 솔직하게 위중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인정해. 그래도 난 악의는 없으니까. 그가 말했어. 잘 모르겠는데? 난 위협적으로 밀어붙였어. 월인이 솔직하다고 말한 의도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 안타깝군. 그래도 내가 해줄 말은 들을 필요가 있어. 월인이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내게 말했어. 어쩌면 뒤틀린 얼굴 탓에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내가 해줄 말은 들을 필요가 있어. 월인의 눈빛을 피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내기를 좋아하지. 그 말에 곧장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그의 말에 점점 신경이 쓰였지. 네가 사슴 같은 눈망울을 한 남자에게 곧 고통으로부터 탈출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걸 들었어. 그건 네가 혼자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군. 하지만 나라면 가능해. 월인이 빵 조각을 들더니 검은 침으로 빵을 물들여가며 가장자리를 갉아먹었어. 그 대가는 생각보다 더 불안한 목소리군. 아무래도 내 이선의 목숨은 그를 더 아끼는 사람과 협상할 필요가 있겠어. 나도 그를 아껴. 다만 알고 싶은 거야. 월인의 눈빛을 따라서 문간을 바라본 내가 말을 흐렸어. 데일이 찡그린 얼굴로 우리를 몰래 보고 있더라. 부끄러워할 것 없어, 데일. 들어와, 여기 앉지 그래.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게 어때? 월인이 너무 활기찬 목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질 뻔했어. 월인의 말에 데일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 내게 슬픈 눈길을 한 번 주는 게 마치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어. 미안해요.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어. 이게 무슨,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눈이 능글맞게 웃는 월인과 당황한 데일 사이에서 방황했어. 데일이 널 돕겠다고 했지? 처음엔 진심이었을 거야. 적어도 자신이 돌려받을 보상이 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진 그랬겠지. 내가 제약 2가지를 어겨버렸거든. 내 실수야. 그렇다고 후회하진 않아.
그래도 데일이 너를 이 먼 곳까지 데리고 올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데 안 그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려줄까? 내 생각엔 지하에 있는 존재가 널 저주하는 걸 데일이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판단해서 널 해고해버렸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일은 정말 가치 있는 협상 카드를 제 손으로 버렸다는 걸 깨달았어. 놀이공원에 소속된 신분으로 데일은 너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 하지만 널 해고해버린 거야. 그 권한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지. 어린 혈육까지 있는 집으로 날 꼬아낸 건 정말 멍청한 짓이지만 이쯤 되면 데일 역시 이유 없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건 너도 눈치챘겠지. 그 말에 데일을 바라봤어. 사실이에요? 내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꺼질 땐 약했어. 데일이 입술을 깨물더니 대답했어. 미안해요. 정말 신께 맹세코 지금까지도 고민했던 사안이에요. 절대로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믿어줘요. 그저. 데일이 말을 멈추더니 머리를 쓸어 넘겼어. 얼굴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했지. 자, 네가 믿어 마지 않았던 친구가 저기 있네. 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이번에는 여리고 잘생긴 네이선이 앉아있었어. 워린이 갈색 눈동자를 반짝이며 주먹으로 턱을 괴고 데일을 바라봤어. 야생의 괴물이 친구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 그만해. 데일이 쉰 목소리로 말했어. 제발 그만해.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네이선의 모습을 한 워린이 오싹하게 키득대더니 시커먼 치아를 드러냈어. 그는 계속 웃으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 그 순간 워린의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보였어. 그의 목구멍에서 벌레 다리처럼 얇은 두 개의 무언가가 나오는 걸 공포에 질려서 응시했어. 그리고 두 개 더. 아주 천천히. 그의 입에서 거대한 바퀴벌레가 나와 얼굴을 타고 올라가 흰 머리카락 속으로 사라져버렸어. 워린의 웃음이 더 커지면서 벌레 두 마리가 더 나와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갔어. 토할 것 같았어. 자, 이제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좀 생기나? 아니면 저 추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겠나? 말해. 내가 말했어. 네가 이틀 안에 네이선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그를 풀어주겠어. 워린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 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해. 나 역시 재미를 놓칠 수 없으니 참여할 거야. 규모가 큰 술래잡기라고 생각하면 되겠군. 먼저 출발할 시간은 넉넉하게 주도록 하지. 한 10시간이면 되겠나? 난 신사니까. 네가 제때 네이선에게 도착하지 못하거나 네가 도착하기 전에 내게 잡히면 넌 지는 거야. 힘겹게 침을 삼켰어. 내가 지면 어떻게 되는데? 물어봐줘서 정말 기쁘군. 네가 지면 목에 걸고 있는 그 흉물스러운 목걸이와 권총을 버려. 더는 네 인생에 은, 쇠, 월기수와 세이지 붉은 법의 나는 없는 거야.
얼굴을 찡그렸어. 그럼 난 아무 보호막도 없는 거잖아. 하지만 월인의 제안은 거절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어. 이틀이라. 이틀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히치하이크가 잘 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아직 물어볼 게 남았어. 물어봐. 이번에도 빵을 찢던 월인이 말했어. 왜 나야? 대를 쫓아가는 건 재미없거든. 아니, 내 말은 하고 많은 직원 중에 왜 나냐고. 왜 그렇게 나한테 집착해? 월이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저 메마른 미소만 보이며 빵을 먹었지. 그때 눈치챘어. 아까 입에서 기어나온 바퀴벌레 3마리, 가슴에 남은 총상 3개, 놀이공원에 남겨진 야생의 괴물 3. 불안감을 누르며 다시 물어봤어. 하지만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지. 재차 물었지만 월이는 기분 나쁜 듯 나를 쏘아보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 넌 자진해서 놀이공원에 남았어. 누구도 너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너 역시 돈이 급한 상황도 아니었지. 인정해. 넌 재밌었던 거야. 너도 느꼈던 거야. 내가 알아. 그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월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널 아주 무척 좋아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도 괜찮아. 대부분은. 하지만 그 중에선 네가 제일 좋아. 그 말을 듣자 몸이 떨렸어. 교묘한 그의 말은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너무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어. 더 알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물어봤어. 우리가 같이 화장실에 있었을 때 무슨 일 있었어? 대답이 없네. 월이는 가만히 앉아서 접시만 응시했어. 결국 같은 질문을 또 물어봐야 했지. 차라리 물어보지 말 걸 그랬어. 넌 기절한 상태였지. 네 가방에 있는 걸 모두 꺼냈어. 그리고 다치지 않고 만질 수 있는 물건은 다시 안에 넣었어. 그리고 네 입을 벌렸지. 기절한 상태라서 어려웠지만. 됐어, 그만해. 그런 내용이라면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 적어도 의심했던 건 정리됐네. 다른 괴물들은 왜 그렇게 월계수 잎을 싫어하는 거야? 그게 제일 아프니까. 이번에도 교묘한 대답. 그래도 이건 그나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정은 했나? 월인이 물었어. 점점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는 게 느껴졌어.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물어보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 하나만 더. 넌 내가 혼자서 내 이선을 구하길 바라지? 만약에 내가 지면 난 날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포기해야 해. 만약에 내가 이기면 날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줘. 네가 내 몸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멈추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자 월인이 키득댔어.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 이해하는 척 하지 마. 넌 날 엿먹이고 싶을 뿐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 난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내가 짐을 다 싸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때까지
부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찌그러져 있던 데이를 쏘아봤어. 날 바라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 모습에 고개를 젓고 짐을 챙기러 위층으로 올라갔어. 로켓과 권총을 포함한 모든 물건을 챙긴 뒤 부엌에서 데일의 가족을 지나갔어. 워리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서 즐거운 듯 나를 바라보는 중이었어. 그럼 내기 시작이다. 땀이 흥건한 손을 주머니에 숨기고 단호하게 말했어. 곧 보겠네. 워린이 사악할 정도로 침착하게 대답했어. 여시나 처먹어. 그 말을 뒤로하고 현관으로 나갔어. 내가 출발한 시간이 정오 부근이었을 거야. 일단 데일 가족이 사는 동네부터 나와서 한동안 길을 따라 걸었어. 그리고 동네 끝자락과 마주한 숲 경계선에 다다라서 위치를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꺼냈어. 어떻게든 집에 돌아갈 방법이 있을 거야.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돼. 갑자기 누가 옷깃을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 그 애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서 펄쩍 뛸 뻔했지 뭐야. 바로 옆에 맨발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서 있었어. 머리가 토끼가 아니라 일반 여자아이였다면 이상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안녕? 토끼 머리를 한 소녀가 내게 인사했어. 너무 놀라서 진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 안녕. 여전히 다물어지지 않는 입으로 겨우 대답했어. 그들이 찾는 사람이네요? 어디로 가요? 소녀가 말했어. 그게, 놀이공원으로 돌아가야 해. 말이 두서없이 흘러나오다가 끊겼어. 내가 도와줄게요. 빠른 길을 알아요. 소녀가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잡았어. 처음에는 수상했어. 당연한 거잖아. 하지만 소녀가 야생의 괴물들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는 걸 듣고 나서야 오해가 풀렸지. 특히 워리는 더욱 더요. 그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놈은 정말 쓰레기예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조금 웃었어. 에라 모르겠다 싶었지. 어쩌면 이것도 내가 너무 순진한 탓에 속는 게 아닐까 싶었어. 지금은 같이 숲에서 좀 쉬는 중이야. 조금 여유롭게 가도 된다고 했거든. 일단 지름길에 다다르면 제때 도착할 수 있다고 해서. 왜 그 아이가 워린을 그토록 증오하는지 아직 물어보지 않았지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 이유는 몰라도 그런 느낌이 오거든. 게다가 같이 보낸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귀요미는 내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어. 그건 좋은 징조라고 봐.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안 믿겨져. 내가 일하는 놀이공원은 직원 중 절반이 괴물이야. 어제 일어난 일에 확신은 없었어. 그냥 내 감을 믿고 토끼머리 소녀를 따라간 게 그래도 한 번은 도움이 됐네. 데일이나 그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건 그들을 향한 내 신뢰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토끼를 믿는 수준이었거든. 그렇다고 데일이 그렇게 행동한 걸 비난하진 않아. 뭐, 반은 비난하고 반은 이해하지만 이건 누가 나를 팔아넘기려고 했다는 걸 알면 어쩔 수가 없거든. 다른 직원에게 전화하는 건 생각도 안 했어. 데일이랑 여기까지 오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잖아. 친구에게 연락한다고 한들 내비게이션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와야 하는 데다가 나를 태우고 다시 돌아가야 하잖아. 그럼 결국 시간이 모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진 않지만 이제 잃을 것도 얼마 없어. 지금 심정은 다 조까 이거거든. 토끼 소녀와 내가 잠시 쉴 곳으로 삼은 장소는 숲속 공터였어. 나무에 기대어 앉았지. 막 소녀에게 내 길을 설명해준 참이었어. 소녀는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 내 이름은 메들린이에요. 소녀가 갑자기 말했어. 어? 뭐라고? 순간 지나간 이름에 나도 모르게 되물었어. 당신 이름은 알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내 이름은 알려줄게요. 메들린이에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렇게 불러주세요. 메들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메들린이 귀를 쫑긋댔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은 당신이 잘 쉬는 게 중요해요. 지름길에 들어가려면 굳건한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이미 위심투성이었지만 그래도 물어볼 수밖에 없겠더라. 네가 안내할 길이 지하로 난 길인 거지? 메들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 네, 그래도 괜찮으시죠? 어차피 이제 잃을 것도 없어. 그나저나 넌 왜 나를 돕는 거야? 야생의 괴물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또 뭐고, 너도 그들 중 하나 아니야? 한숨 쉬며 대답했어. 맞아요. 하지만 그 사실조차 싫어요. 야생의 괴물들은 쓰레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메들린이 목청을 가다듬었어. 점점 목소리가 불안하고 꾀꾀대듯 나왔거든. 1년 전인가? 그들이 절 납치했어요. 원래 부모님과 남동생들과 함께 숲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이 숲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있어요. 메들린이 우리가 온 길에서 북쪽을 가리키며 말했어. 하루는 밤에 깨어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여름이어서 열어놨거든요. 아니, 셋이 왔던 것 같아요. 하나가 내 입을 막고 침대에서 끌어내렸죠. 다른 놈은 내가 있던 침대에 눕더니 갑자기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내게 얼굴을 바짝 들이밀길래 놀라서 소리 지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놈들은 나를 데리고 창문 밖으로 나가 그곳으로 데려갔죠. 날 거기 가뒀어요. 사실 밖으로 나오는 것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월인이 등장하자 다들 월인 비위를 맞추느라 난리였어요. 다들 길을 내어주길래 그 틈을 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월인 뒤를 밟았어요. 어마어마한 개새끼가 등장하면 누구도 하찮은 토끼 대가리는 신경 쓰지 않거든요.
메들리는 마치 자랑스러운 듯 말했어. 그들은 워린이 저지른 짓으로 워린의 입지가 위태롭다며 수군댔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적어도 아직 나선 이가 없었죠.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정말 유감이야. 네가 바뀌다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반응했어. 그나저나 지하로 지나가는 게 내가 일찍 도착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당연하죠. 지하에서는 시공이 다르게 흐르거든요. 설명하기 힘들어서 직접 보는 게 나아요. 여기서 큰 것들은 아래에선 다 작거든요. 하지만 경계하면서 다녀야 해요. 지하에서 당신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당신이 공원에 파견된 녀석들을 공격했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은 앞으로 우리가 악몽 같은 지하 세계로 들어갈 거다. 그것도 모두가 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곳으로. 그렇게 했다간 네가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일단 그럴 가치는 있어요. 난 워린도 모스도 멀베리도 다 증오하거든요. 그 녀석들의 벙찐 얼굴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지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들은. 메들리는 적당한 표현을 찾는 듯 시간을 끌었어. 그들은 그럴 권리가 없거든요. 놈들은 나를 대체한 그놈처럼 숨지도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죠. 멍청한 소리로 들릴 것 같지만 그래서 그들이 너무 싫어요. 지하에 있는 놈들도 다 싫지만 그 셋이 제일 가증스러워요. 메들린에게 미소를 보이려고 했어. 정말 애처럼 굴긴 했지만 그 원한이 나를 공원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면야 나쁠 거 있겠어. 그럼 거기에 규칙을 정하는 존재도 있어? 그러니까 운영자 같은 존재 말이야. 내 말에 메들린이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 고대의 괴물이 그런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워린도 그들에 속하죠. 존재했던 시간이 길수록 먹이사슬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워린보다 더 오래 산 괴물도 있어? 그러자 토끼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어. 있어요.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다들 워린에게 화난 상태고요. 이유 없이 계약을 깰 순 없잖아요. 지하에서는 용납할 수 없어요. 상황을 더 악화한 건 고대의 괴물들 역시 당신을 벌레 보듯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 관해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가는 길에 만날 일 없을 테니까요. 워낙 게을러서 둥지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는 길에 그들이 나타날 것 같진 않네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어. 그래, 이런 소식을 들어야 기분이라도 좀 나아지지. 그래도 조심하긴 해야 해요. 인간은 지하로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나도 들어가서 처음 몇 시간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거기 공기가 그래요. 혹시 코나 입을 가릴 만한 거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셔츠 옷깃으로 코와 입을 막았어. 메들린이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했어.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하의 공기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마시면 머리를 띵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너무 자주 마시지 말아요. 그들이 날 공격하지 않을까?
들키지 않으면 돼요. 메들린이 키득대더니 갑자기 장난스럽게 쳐다봤어. 내가 이렇게 밖으로 몰래 나올 수 있는데 당신을 데리고 거길 통과 못하리라는 법도 없죠. 대신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럼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예요. 행여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싸울 수 있죠? 그 말에 내가 안심하라는 듯 확신의 미소를 지었어. 노력은 해볼게. 웃음이 나오려는 걸 꼭 참았어. 좋아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아,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요. 지하에서 뭘 마시거나 먹어선 안 되고 대화도 안 돼요. 먹거리는 잘 숨기고요. 안 그러면 그들이 감지할 거예요. 그래도 나라면 계속 걸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 변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메들린이 단호하게 경고하듯 말했어. 변한다고? 막 목걸이를 벗어서 손목에 걸고 옷자락으로 숨기던 내가 물었어. 아, 그거 말인데요. 놀라게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하로 끌려온 사람들을 봤거든요. 물론 저항은 하지만 변화가 반쯤 진행되면 다들 이상해져요. 갑자기 굉장히 행복해 보이면서 그냥 소름 끼치게 행동하거든요. 나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런 거 보면 정말 소름 돋아요. 메들린이 앞에 깔린 풀을 보며 말했어. 네가 그걸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게 신기하네. 메들린이 어깨를 으쓱하더니 일어나서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 난 내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그것뿐이에요. 그럼 갈까요? 다시 출발한 이후로 메들린은 내 손을 놓지 않았어. 더 우거진 숲으로 들어간 우리는 곧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어. 메들린이 그 앞에 서더니 말했어. 입구 표시예요. 약간 숨이 찬 듯 투명하게 말한 메들린이 나를 데리고 나무 반대편으로 향했어. 나무 반대편 몸통 앞 바닥에 거대하고 칠흑 같은 구멍이 하나 보였어. 심연을 떠올리는 구덩이를 본 내 눈이 점점 커졌어. 메들린이 그런 날 발견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물어봤어.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응. 불안감을 억누르며 대답했어. 기묘한 호기심이 날 사로잡는 거야. 다시 롤러코스터에 오른 것처럼 흥분과 공포, 그리고 기대가 날 휘감았어. 좋아요. 그럼 들어가죠. 단호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메들린이 몸을 숙여 내 발로 엎드렸어. 내 뒤에 딱 붙어서 따라와요. 메들린의 말에 따라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바로 뒤에 따라갔어. 손바닥과 무릎에 축축하고 부드러운 흙이 느껴졌어. 바지가 젖는 걸 느끼며 자꾸 걸리는 배낭 때문에 몸을 더 낮게 수그려야 했어. 어두운 통로에 들어오자 지상에서 들어오던 빛이 금세 사라져버렸어. 가는 내내 이렇게 어두운 건 아니지? 차마 큰 목소리는 낼 수 없어 속삭이듯 물었어. 네, 가다 보면 빛이 좀 있어요. 곳곳에 모닥불처럼 불을 피워놨거든요.
메들린이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어둠 속에서 휘끄무레하게 빛나는 그녀의 하얀 털이 조금씩 보였어. 몇 분을 그렇게 기었던 것 같아. 그렇게 길게 숨을 참은 건 처음일 거야. 지나치게 긴장한 탓에 볼이 얼얼하더라. 터널의 끝이 조금씩 가까워질 때마다 긴장감이 증폭했어. 문득 꽃과 썩은 과일, 그리고 신선한 흙이 한데 엉긴 냄새가 내 코를 때렸어. 그 냄새는 우리가 내려갈수록 더 강해졌고, 메들린이 내게 곧 뛸 준비를 하라고 말했을 땐 냄새가 내 코와 목구멍까지 꽉 채운 후였어. 여기가 터널의 끝자락이에요. 메들린이 헐떡이며 말했어. 훅 떨어지니까 준비해요. 그 말과 함께 앞에서 어렴풋이 보이던 흰색 뒤통수가 사라졌고, 곧이어 낮게 쿵 하는 소리가 아래쪽 어딘가에서 들렸어. 길을 가늠하려고 손을 뻗었지만 앞에서 아무것도 안 잡히더라. 발로 착지하려고 몸을 살짝 돌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랐어. 발로 바닥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터널 끝자락으로 가던 난 그대로 미끄러졌어. 놀랍게, 그리고 기쁘게도 난 안전하게 안착했어. 발부터 바닥에 떨어지면서 무언가에 푹 가라앉았는데 처음에는 나뭇잎 더미에 떨어진 걸로 착각했어. 하지만 직접 확인했더니 내가 빠진 곳은 썩은 과일과 꽃, 그리고 다 시들어버린 낙엽이 한데 뭉쳐 걸쭉하게 녹아있는 곳이었어. 그 위를 알 수 없는 녹조가 뒤덮고 있었던 거야. 주변을 둘러보니 우리가 도착한 곳은 천장이 높은 동굴이라는 걸 깨달았어. 벽은 조잡하게 만들어 달아놓은 횃불 덕에 어둡게 남아 보였지. 메들린이 내 손을 잡았어. 맨발이던 그녀의 발이 발목까지 늪에 빠져 있었어. 가요. 메들린이 속삭이더니 조심스레 나를 잡아당겼어. 발을 옮길 때마다 찌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복도 끝에 다다르자 벽이 또 다른 복도로 이어졌어. 전보다 훨씬 넓고 걷기도 편한 길이었어. 하지만 그 복도로 들어서기 전 메들린이 급히 벽에 기대더니 동태를 살폈어. 안전하네요. 그리고 내게 손짓했어. 복도를 나서면서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물 흐르는 소리였어. 주변을 둘러보니 아까보다 더 큰 동굴인 거야. 복도가 끝나는 북은 벽에서 샘이 솟는지 물이 흘렀어. 탁하고 짙은 물이 계속 나와서 그 아래에 웅덩이를 잃었더라. 물길을 따라 시선을 옮겼더니 하나의 강처럼 동굴 전체를 관통하더라고. 아까 메들린이 해준 말을 떠올린 난 셔츠를 끌어올려 코와 입을 막았어. 메들린이 재빨리 앞장섰어. 생각보다 텅 빈 터널과 동굴에 놀라서 왜 그런지 물어보려는 순간 메들린이 갑자기 멈췄어. 들려요?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어. 우리 앞 어딘가에서 중얼대는 소리가 들렸어. 낮고 희미한 소리였지만 똑똑히 들렸어. 자, 놀라지 말아요.
메들린이 더듬더듬 말하는 게 아무래도 나보다는 자신에게 하는 소리 같았어. 언젠가는 누군가를 만날 운명이었어요. 잘하면 몰래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소리는 앞에 있는 다른 공간에서 들려왔어. 지금껏 봤던 동굴 중에서 가장 큰 것 같더라. 그 안에 나무와 덤불이 자라고 있을 줄이야. 꼭 숲속 공터 같은 느낌이었어. 다만 지하에 있을 뿐인 거야. 탁한 개울이 동굴 바닥을 반으로 가르기라도 하는 듯 그 중앙을 내질러 흘렀어. 동굴 안에는 2명, 아니 2 괴물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 더 자세히 보려고 눈을 찌푸렸어. 사람의 형상이긴 하지만 사지가 비정상적으로 길었어. 팔다리 길이가 저마다 제각각인 거야. 걷는 것은 고사하고 똑바로 서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았어. 둘은 조용히 대화하는 것 같았어. 목소리는 쉬고 낮았지. 메들린이 내게 따라오라고 손짓하더니 서둘러서 공터로 진입한 후 덤불에 숨었어. 나 역시 메들린의 지시를 따랐고 다행히 2 괴물 다 내가 움직이는 소리를 못 들었어. 동굴 가장자리에서 울창한 덤불을 방패 삼아 조용히 기었어. 누워있는 2 괴물이 지나갈 때 둘이 나누는 대화의 일부를 엿들을 수 있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둘은 대화라는 개념의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었어. 오히려 어떤 기준도 없이 단어만 나열하는 수준이었던 거야. 잠이나 나뭇잎 같은 단어가 종종 들렸지만 확실하진 않더라. 그냥 기괴했어. 우리가 동굴 반대편에 다다를 때까지도 둘은 우리를 눈치채지 못했어. 메들린이 잽싸게 일어나서 다음 터널로 넘어가는 걸 보고 나도 그 뒤를 따랐어. 입과 코는 여전히 셔츠로 가린 상태였지. 메들린이 멈추는 바람에 그녀와 부딪힐 뻔했는데 갑자기 메들린이 돌더니 나를 다시 왔던 덤불로 미는 거야. 메들린이 그 작은 손으로 내 입을 막으며 말했어. 누가 와요. 낙엽과 가지 사이에 몸을 납작 엎드린 우리는 거대한 무언가가 터널을 빠져나오는 걸 지켜봤어. 처음에는 바닥에 엎드린 상태라서 발과 손만 보였는데 고개를 살짝 드니까 나머지가 다 보이는 거야. 차라리 보지 말 걸 그랬어. 그 괴물은 고릴라처럼 팔로 걸었어. 모습은 사람과 거대한 유인원 그 중간 어딘가? 사실 그 모습만으로는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니었어. 하지만 얼굴 일부가 없는 거야. 머리의 일부가 두개골 안으로 녹아내린 것 같았거든. 놀라서 침을 꼴딱 삼키자 메들린이 내 손을 꽉 잡아줬어. 고마운 마음에 그녀를 바라봤지. 괴물이 드디어 우리를 지나가고 나서야 다시 터널로 갈 수 있었어. 메들린이 어찌나 날렵한지 열심히 따라가야 했지. 그러고 보니 그 작은 개울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어. 터널과 동굴을 지날 때마다 개울이 보였거든. 가끔 안 보이기도 했는데 다음 공간에 들어가면 또 보였어. 가다 보니 중간중간에 지상으로 향하는 작은 터널 입구도 보였어. 혼자였다면 절대로 이 미궁을 빠져나가지 못했겠지.
메들린이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가 갈 길을 정확하게 아는지 방향을 잡을 때마다 거침없었어. 가는 동안 마주친 괴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다들 우리는 안중에도 없더라고. 역시 메들린의 능력 덕분에 따른 행운이었을 거야. 동굴은 붐비는 법이 없었어. 가끔 텅 비어있거나 한 동굴에 괴물 5이 모여있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모여있는 곳은 없었어. 메들린은 점점 자신감이 붙는 듯했어. 가끔 멈춰서 미친 듯이 주변을 확인하며 내가 잘 따라오는지 보더라. 아마 20번째 터널을 지날 때였나. 메들린이 갑자기 우뚝 멈췄어. 안 돼. 메들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 그녀의 시선을 따라간 난 곧장 그 이유를 알게 됐어. 우리가 가는 방향에 워린의 뒷모습이 보였거든. 그는 더 작고 다부진 괴물과 대화 중이었어. 그 괴물 역시 사람의 형상이었지. 메들린이 기지를 발휘해 나를 거대한 나무 뒤로 숨겼어. 고대의 괴물 중 하나예요. 메들린의 목소리에 깊은 근심이 느껴졌어. 그리고 잠시 대기하기로 했어. 그들이 무슨 말을 나누는지 들어보려고 했지만 전혀 들리지 않는 거야. 하지만 잔뜩 구겨진 워린의 표정으로 보아 대화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 마침내 다른 괴물이 작은 터널로 사라졌고 워린이 우리 방향으로 발을 구르며 오기 시작했어. 숨을 꼭 참고 몸을 숙여 나무 뒤로 최대한 숨었어. 메들린은 아예 누워서 자는 척을 하더라. 나를 쫓던 술래가 메들린은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 지나갔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순간 갑자기 차갑고 메마른 손가락이 뒤에서 내 목을 잡는 게 느껴졌어. 내 목을 잡은 소나기에 힘이 가해지더니 난 그대로 들리고 말았어. 강제로 내 몸을 돌리는 바람에 귀신 같은 워린의 창백한 눈과 마주치고 말았지. 그의 입술은 즐겁다는 듯 능글맞은 웃음으로 쭉 찢어졌어. 안녕. 그리고 잠깐이지만 크고 포악한 웃음을 내뱉었어. 그 모습을 보자니 워린 이전에 알았던 웃는 카우보이라는 이름이 문득 떠올랐어. 수중에 권총이 없다는 사실에 속으로 욕이 쏟아졌어. 이렇게 불쾌한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이 스치다니 참 우습지만 카우보이가 말을 못하던 시절이 훨씬 좋았어. 그의 입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와 머리카락 사이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 입술을 깨물고 있는 힘껏 그의 복부를 걷어찼어. 그 충격에 워린이 헉하는 소리를 내며 나를 놔버렸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에 이어진 터널로 달렸어.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잡히고 말았어. 뒤에서 잡아당기는 워린의 소나기에 힘없이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워린은 곧장 내 등을 밟았어. 정확히 척추를 밟은 그가 뒷굽으로 고통스럽게 내 살을 후벼댔어. 그 순간 손목에 걸어둔 로켓이 생각나서 그 손을 워린의 정강 위에 갖다 댔어.
아무리 바지를 입고 있다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는지 워린이 고통스러워하며 빠르게 뒤로 빠지는 거야. 나도 비틀대며 일어나서 내게 달려들 태세를 갖추는 워린을 향해 주먹을 들었어. 달려오는 워린의 가슴에 한 방 먹이자 그의 신음이 들렸고 내 손끝에 총상의 그 부드러운 흉터가 느껴졌어. 하지만 내 승리는 짧았지. 내가 뒤로 물러나기 전에 워린이 이미 내 팔을 잡고 고통스럽게 꺾어버렸어. 로켓이 걸린 다른 팔도 잡으려고 하던 그가 갑자기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어. 그때 알았어. 매들린이 바닥에 누워있지 않다는 걸. 매들린이 큰 앞니로 워린의 무릎 위를 찍어내린 거였어. 작은 살점을 입에 물고 물러난 매들린이 위협적인 소리를 냈어. 그리고 다시 달려들면서 내 팔을 낚아채더니 달아나기 시작했어. 워린이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 뒤를 쫓아오며 내는 엄청난 외침이 생생하게 들렸어. 더는 숨을 여유가 없었어. 대신 미친 듯이 숨을 헐떡이며 미로 같은 터널과 동굴을 정신없이 지나쳤어. 하지만 속도를 줄일 순 없었지. 가는 길에 야생의 괴물 며칠 마주쳤어. 일부는 매들린이 나를 데리고 지나갔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멍하거나 무관심했지. 일부는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했어. 매들린이 벽 위에 난 구멍을 가리킬 때쯤 서두르는 그들의 발소리와 신난 목소리가 뒤를 마구 울렸어. 점프해서 구멍 가장자리를 잡고 최대한 빨리 올라갔어. 머뭇거릴 시간 없이 뒤를 돌아 매들린에게 양손을 뻗었어. 그녀가 내 손을 잡자 젖먹던 힘까지 짜서 들어올렸어. 그리고 재빨리 바닥을 기었어. 빨갛게 타오르는 일출이 우리를 반기는 게 보였어. 재빨리 가방을 열어 남아있던 월계수까지와 세이지를 꺼냈어. 그걸 입구에 뿌린 뒤 로켓에 든 버베나까지 꺼냈어. 일부는 아예 구멍 앞에 놨어. 이게 우리를 도와줄까?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 매들린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 나조차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이미 워리는 따돌렸잖아요. 저 안 어딘가에서 따돌린 게 분명해요. 어차피 다른 괴물들은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어. 심호흡하고 보니 옆구리랑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남았어. 나오고 보니 여전히 숲이었지만 처음 지하로 들어갈 때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 모습이 아예 달랐거든. 소리로 보아 근처에 고속도로라도 있는지 엔진과 타이어 소리가 들렸어. 우린 자연스레 그 방향으로 향했어. 미안해요. 애초에 곧장 놀이공원으로 데려다주고 싶었는데. 매들린이 진심으로 실망한 듯 말했어. 지금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네요. 괜찮아. 차라리 여기로 나와서. 길가로 다가가면서 말끝을 흐렸어. 나 여기 어딘지 알아. 부모님 댁으로 갈 때마다 이 길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놀이공원까지 차로 2시간 거리야. 할 수 있어.
너무 신나서 메들린의 머리를 마구 쓰다듬으며 말했어. 그리고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어. 내가 연락한 건 다리우스였어. 왜 다리우스를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믿음직스러운 침착함만큼 내게 필요로 한 건 없었거든. 그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곧장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 그렇게 메들린과 난 길가에 앉아서 기다렸어. 마침내 다리우스의 차가 정차하고 우리가 차에 올랐지. 다리우스가 토끼 소녀를 보더니 다시 쳐다봤어. 분명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을 거야. 최대한 빠르고 간략하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언제나처럼 신중한 다리우스는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으로 모든 걸 받아들였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아직 가는 중이야. 곧 도착할 것 같긴 해.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째서인지 자신 있어. 그래, 워린이 아까 잠깐 나를 잡긴 했지만 탈출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잡힌 게 아닌 거야. 진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